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 빵형 브레드 갈량 하우스 본격적인 돈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 10억 달러의 현금 준비금을 풀겠다는 뜻이죠. 참 돈 많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고 여러분들이 또 좋다고 소문을 듣던 그런 코인들이 있죠. 업비트에 상장을 했고 빗썸에 상장을 했고 또 상장 전인 코인들도 있죠. 재무제표를 충분히 봐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뭐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삥을 뜯어서 상장시키겠다고 해서 돈을 긁어서 그 돈으로 찔끔 일을 하는 척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바람에도 조그만 역풍에도 회사 대표 마인드가 흔들거리고 역경 지수도 낮고 그냥 벌 만큼 벌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는 코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리플의 현금 경쟁력 10억 달러면 1조 3천억 정도 되죠. 하나로. 참 돈도 많은 회사입니다. 미래의 돈이 될 만한 놈입니다. 미래의 구글이 될 만한 놈입니다. 제가 미래의 구글, 제2의 구글이 될 거라는 표현을 하는 건 거래 도구뿐만 아니라 리플 XRP는 스마트 컨트랙트, NFT, 디파이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리고 이제 국가들까지 CBDC가 걸려있기 때문에 모조리 그냥 리플 XRP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2의 구글이 될 거란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쨌든 거래 도구로 끝났다면 XRP의 한계는 1달러. 하지만 디지털 안에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리플의 가능성, 리플의 가치는 가격으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놈의 회사가 돈까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이거를 그냥 좌시할까요?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1조 3천억 달러를 지금 브레드 갈량 하우스가 스위스 또는 아랍에미레이트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돈을 뿌리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1조 3천억 달러가 뿌려지면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10배만 잡아도 13조, 100배를 잡으면 130조. 참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입니다. 요거를 미국도 알고 있죠.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이거를 미국이란 국가에서 놓치려 할까요? 리플 XRP가 제2의 구글이 될 건데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브래드 갈량 하우스 빵형 리플의 CEO 대놓고 미국에게 겁박, 협박,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코인을 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매우 베리베리 화벌나게 겁나게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존감을 놓지 마세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가격은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투더문, 화산 폭발, 또 뭐 있을까요? 로켓 발사, 또 뭐 있을까요? 한여름밤의 소나기, 그리고 폭풍 전야에 여러분들은 지금 손가락 기부스하시고 궁둥이 딱 붙이시고 계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색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데이터 본 다음에 100배 상승할 수 있는 XRP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도 좀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 5만 방이 있는데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인원분들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요때를 잘 버티셔야 됩니다. 제가 5만 방의 옵션을 한 달에 라이브 2회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4회로 늘렸습니다. 어쨌든 초기 투자자분들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라이브 4회를 늘렸고, 그리고 제가 책 영상을 올린다고 했는데 책 영상은 제가 약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마이너스가 60%, 70%, 80%인데 책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책 영상은 약간 상승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주간 리포트, 그리고 제가 매일 보는 데이터들을 캡처를 해서 다운로드를 해서
영상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 방과 10만 방을 합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만 방에 계신 분들이 너무 외로워하시고 뭐도 잘 모르겠고 또 에너지도 약간 다운돼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5만 방과 10만 방 멤버십 합방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멤버십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놨고 고정 댓글에 또 링크를 넣어놨기 때문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PTTV와 함께 XRP에 대한 소식 그리고 상승장에 대한 대비 그리고 멘탈 관리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얼굴도 잘생긴 브래드 걸링 하우스, 똑똑한 브래드 걸링 하우스, 리플이 인수할 회사를 찾는 매력적인 장소로 스위스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대놓고 지적질했습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우호적인 곳에서 인수를 할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대표가 있었고 스위스 대표가 있었다. 이들은 기업가에게 투자할 명확성을 제공하고 리플을 허용하는 국가이다. 리플과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빵형의 계획이 성공하게 되고 더 많은 회사가 국경 간 지불의 유동성을 위해서 XRP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가격도 충분히 상승할 것이다. 브래드 걸링 하우스는 리플이 단순히 국경 간 유동성 공급자 이상이 되기를 바라는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거래 후 도구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NFT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회사가 다른 블록체인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해서 XRP가 지원할 수 있는 사용 사례 목록을 확장할 계획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탄소 제로 정책, 탄소 제로 플랫폼까지 만들어놨고 ISO 20022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10억 달러의 준비금이 10억 달러라고 하네요. 요거를 사용하려는 계획을 진행한다면 XRP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XRP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투더문 알 수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모든 추가 사용 사례가 XRP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XRP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산의 거래량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XRP가 사용되면 될수록 사라지는 소각되는 XRP 개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XRP는 그래서 들고 있으면 사용하면 할수록 디플레이션, 그 가치는 계속 희귀해진다. 존재감을 드러낸다. 무조건 들고만 있어라. 사용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 이미 회사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리플은 최근 스위스에 기반을 둔 저명한 디지털 자산 보관 및 토크너 회사인 메타코, 요거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죠. 메타코를 먹어버리는 리플. 제가 GTA란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메타코의 사업은 갈링하우스가 언급한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영역 중 일부인 토큰화 그리고 보관, 커스터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매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SEC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스위스 확장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왜 리플과 파트너십을 가질까요? 미 정부 산하기관,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전쟁을 하고 있는 소송 중에 있는 회사와 분명히 엄청난 음모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항상 말 많은 놈이 효자 노릇한다. 지적질 많이 당하는 놈이 질문 많이 받는 놈이 공부는 잘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메타코어는 미국보다 사업 펼치기가 매우 땡큐이다. 스위스이기 때문이다. 갈링하우스는 핀테크 썸밋에서 연설하는 동안 그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리플의 돈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미국을 대놓고 협박, 겁박, 압박, 또 뭐 있을까요? 쪽박, 두레박, 수박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XRP는 2023년에 모든 기대치를 초과할 것인가, 모든 기대를 한몸에 받을 것인가, 100배 상승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허황된 기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 데이터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그대로 써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는 글로벌 재무 리더 70% 이상이 지난 6개월 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강조를 했고, 트렌드 그리고 기술 및 사용 사례를 포함해서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미래, 크립토커런시의 세계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다양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업과 투자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통찰력을 찾고 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통찰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 도전에 직면을 했고 2023년에 다소 격동적인 스타트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보고서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한 흥분감을 보여준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2023년 새로운 가치 보고서에서 선도적인 블록체인 기술 회사인 리플은 비즈니스 환경을 혁신하고 기존 경계를 넘어서 영향력을 확장할 상위 5가지 암호화폐 트렌드로 인식이 되었다. 어쨌든 이 데이터는 글로벌 재무 리더들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꽤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리플의 이런 트렌드 추세는 금융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비즈니스 운영을 재정의하며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고 서비스를 확장하며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점점 더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는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서 리플의 파트너 트라이앵글러는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금융서비스 회사인 룰루 파이낸셜 홀딩스 자회사인 룰루머니와 협력을 했다. 이런 파트너십들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메이저 몇 개만 먹어버리면 그 밑 파트너십들은 다단계식으로 아주 지도 새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쩍쩍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게 금융의 힘, 디파이의 힘, 그리고 어쩌면 리플의 힘이겠죠. 이런 파트너십들은 어쨌든 개인과 기업이 자금 이체를 위해 편리하고 빠르며 대출도 빠르며 안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런 글로벌 리더들의 90% 이상이 향후 3년 이내에 비즈니스, 금융, 그리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꽤 먼 미래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시스템은 바뀌어버립니다. 디파이 금융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빠르냐, 수많은 은행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제가 코인베이스가 인류가 보게 될 가장 마지막 은행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존의 은행에서 했던 모든 업무들의 통폐합, 그리고 신속성,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은행과 그렇게 많은 은행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죠. 제가 지금 금융 시스템이, 전통 금융 시스템이 꽤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통 금융 회사들의 문제점들은 방금 제가 했던 말들을 뒷받침하고 있죠. 이런 거죠. 비트TV의 아버지가 신한은행장이다 라면 신한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 그리고 이자율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현격하게 틀리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비트TV의 삼촌이 현대자동차 사장이다 그러면 제가 차를 사는 조건들이 여러분들과는 현격히 틀리겠죠. 인정하시죠? 그리고 비트TV의 이모부가 군대 장성이라면 어쩌면 군대를 가더라도 굉장히 편한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부조리, 불공정, 불공평,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좋게 표현하면 인간의 정이 들어갔고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결론 내지는 것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받았던 혜택들, 결국 그런 혜택들이 골마 터져서 사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불공정하다, 공평하지 않다 라는 인식들을 갖게 되었고, 자, 이런 현상들 때문에 결국 전통 금융회사들의 파산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는 뭐 은행뿐입니까? 그거는 뭐 은행뿐만 아니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대출, 군대 문제, 병원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까지는 주먹구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데이터의 이변조를 막아주는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 사회를 한 번 더
진화시키겠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에 투자했지만 암호화폐의 성장이 암호화폐를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모든 시스템들, 사회 전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이 결국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어쨌든 지금 전통금융회사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 쓰여지게 됩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관한 여러분들의 지식들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결국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는 블록체인 기술이 그 모든 걸 완성시켜 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디지털을 너무나 편하게 썼지만 디지털의 역습이 지금 오고 있죠.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에서까지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막아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디지털 안에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국내 통신사들이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팔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죠.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는 결국 블록체인 기술뿐입니다. 이런 기술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렸고,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굳이 개미들이 몰라도 되는 진실들을 알아버렸는데 이 기술이 쓰이지 않는다고요? 제가 자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높아져야만 특정 기관이나 특정 국가에서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죠. 그 전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몰랐던 소비자들을 농락하기가 굉장히 편했죠. 정부 정책 입안자의 말 몇 마디, 그리고 특정 국가의 대통령, 그리고 전통금융 시스템 하의 인플루언서들이 몇 마디 하면 가격이 그냥 떨어지고 하락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응하고 대항하고 맞설 수 없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의 지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대항할 수 있죠. 대응할 수 있죠. 소리 낼 수 있죠. 결국 이런 집단지성, 이런 빅데이터들은 그 누가 꼭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해하고 더 이상 여러분들을 농락하거나 압박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의 지식을 높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지식들은 결국 제 영상의 좋아요 개수로 나타나고, 옳지 않은 보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댓글을 쓸 수 있고, 또 싫어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려 듣지는 마시고 하루하루 그 어떤 문구든 그 어떤 문장이든 조금씩은 이해하는 그런 연습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3일 연휴가 이제 끝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 원화책을 또한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원화책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매우 똑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리플 빵형 브래드 갈링 하우스 본격적인 돈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10억 달러의 현금 준비금을 풀겠다는 뜻이죠. 참 돈 많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고, 여러분들이 또 좋다고 소문을 듣던 그런 코인들 있죠. 업비트에 상장을 했고, 빗썸에 상장을 했고, 또 상장 전인 코인들도 있죠. 재무제표를 충분히 봐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뭐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삥을 뜯어서 상장시키겠다고 해서 돈을 긁어서 그 돈으로 찔끔 일을 하는 척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바람에도, 조그만 역풍에도 회사 대표 마인드가 흔들거리고, 역경 지수도 낮고, 그냥 벌 만큼 벌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는 코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리플의 현금 경쟁력 10억 달러면 1조 3천억 정도 되죠. 하나로. 참 돈도 많은 회사입니다. 미래의 돈이 될 만한 놈입니다. 미래의 구글이 될 만한 놈입니다. 제가 미래의 구글, 제2의 구글이 될 거라는 표현을 하는 건 거래 도구뿐만 아니라 리플 XRP는 스마트 컨트랙트, NFT, 디파이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리고 이제 국가들까지 CBDC가 걸려있기 때문에 모조리 그냥 리플 XRP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2의 구글이 될 거란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쨌든 거래 도구로 끝났다면 XRP의 한계는 1달러. 하지만 디지털 안에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리플의 가능성, 리플의 가치는 가격으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놈의 회사가 돈까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이거를 그냥 좌시할까요?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1조 3천억 달러를 지금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스위스 또는 아랍에미레이트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돈을 뿌리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1조 3천억 달러가 뿌려지면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10배만 잡아도 13조, 100배를 잡으면 130조. 참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입니다. 요거를 미국도 알고 있죠.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이거를 미국이란 국가에서 놓치려 할까요? 리플 XRP가 제2의 구글이 될 건데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브래드 갈링 하우스 빵형 리플의 CEO 대놓고 미국에게 겁박, 협박,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코인을 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매우 베리베리 화블나게 겁나게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존감을 놓지 마세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가격은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투더문, 화산 폭발, 또 뭐 있을까요? 로켓 발사, 또 뭐 있을까요? 한여름밤의 소나기, 그리고 폭풍 전야에 여러분들은 지금 손가락 기부하시고 궁둥이 딱 붙이시고 계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색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데이터 본 다음에 100배 상승할 수 있는 XRP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도 좀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 5만 방이 있는데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인원분들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요때를 잘 버티셔야 됩니다. 제가 5만 방의 옵션을 한 달에 라이브 2회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4회로 늘렸습니다. 어쨌든 초기 투자자분들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라이브 4회를 늘렸고, 그리고 제가 책 영상을 올린다고 했는데 책 영상은 제가 약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마이너스가 60%, 70%, 80%인데 책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책 영상은 약간 상승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주간 리포트, 그리고 제가 매일 보는 데이터들을 캡처를 해서 다운로드를 해서 영상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 방과 10만 방을 합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만 방에 계신 분들이 너무 외로워하시고 뭐도 잘 모르겠고 또 에너지도 약간 다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5만 방과 10만 방 멤버십 합방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멤버십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놨고 고정 댓글에 또 링크를 넣어놨기 때문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PTTV와 함께 XRP에 대한 소식, 그리고 상승장에 대한 대비, 그리고 멘탈 관리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얼굴도 잘생긴 브래드 갈링 하우스, 똑똑한 브래드 갈링 하우스, 리플이 인수할 회사를 찾는 매력적인 장소로 스위스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대놓고 지적질했습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우호적인 곳에서 인수를 할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대표가 있었고 스위스 대표가 있었다. 이들은 기업가에게 투자할 명확성을 제공하고 리플을 허용하는 국가이다. 리플과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빵형의 계획이 성공하게 되고 더 많은 회사가 국경 간 지불의 유동성을 위해서 XRP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가격도 충분히 상승할 것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단순히 국경 간 유동성 공급자 이상이 되기를 바라는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거래 후 도구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NFT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회사가 다른 블록체인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해서 XRP가 지원할 수 있는 사용 사례 목록을 확장할 계획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탄소 제로 정책, 탄소 제로 플랫폼까지 만들어놨고 ISO 20022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10억 달러의 준비금이 10억 달러라고 하네요. 요거를 사용하려는 계획을 진행한다면 XRP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XRP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투덜은 알 수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모든 추가 사용 사례가 XRP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XRP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산의 거래량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XRP가 사용되면 될수록 사라지는 소각되는 XRP 개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XRP는 그래서 들고 있으면 사용하면 할수록 디플레이션, 그 가치는 계속 희귀해진다. 존재감을 드러낸다. 무조건 들고만 있어라. 사용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 이미 회사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리플은 최근 스위스에 기반을 둔 저명한 디지털 자산 보관 및 토크너 회사인 메타코, 요거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죠. 메타코를 먹어버리는 리플. 제가 GTA란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메타코의 사업은 갈링하우스가 언급한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영역 중 일부인 토큰화 그리고 보관, 커스터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매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SEC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스위스 확장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왜 리플과 파트너십을 가질까요? 미 정부 산하기관,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전쟁을 하고 있는 소송 중에 있는 회사와 분명히 엄청난 음모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항상 말 많은 놈이 효자 노릇한다. 지적질 많이 당하는 놈이 질문 많이 받는 놈이 공부는 잘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메타코는 미국보다 사업 펼치기가 매우 땡큐이다. 스위스이기 때문이다. 갈링하우스는 핀테크 썸밋에서 연설하는 동안 그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리플의 돈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미국을 대놓고 협박, 겁박, 압박, 또 뭐 있을까요? 쪽박, 두레박, 수박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XRP는 2023년에 모든 기대치를 초과할 것인가, 모든 기대를 한몸에 받을 것인가, 100배 상승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허황된 기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 데이터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그대로 써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는 글로벌 재무 리더 70% 이상이 지난 6개월 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강조를 했고, 트렌드 그리고 기술 및 사용 사례를 포함해서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미래, 크립토커런시의 세계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다양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업과 투자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통찰력을 찾고 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통찰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 도전에 직면을 했고 2023년에 다소 격동적인 스타트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보고서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한 흥분감을 보여준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2023년 새로운 가치 보고서에서 선도적인 블록체인 기술 회사인 리플은 비즈니스 환경을 혁신하고 기존 경계를 넘어서 영향력을 확장할 상위 5가지 암호화폐 트렌드로 인식이 되었다. 어쨌든 이 데이터는 글로벌 재무 리더들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꽤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리플의 이런 트렌드 추세는 금융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비즈니스 운영을 재정의하며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고 서비스를 확장하며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점점 더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는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서 리플의 파트너 트라이앵글러는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금융서비스 회사인 룰루 파이낸셜 홀딩스 자회사인 룰루머니와 협력을 했다. 이런 파트너십들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메이저 몇 개만 먹어버리면 그 밑 파트너십들은 다단계식으로 아주 지도 새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쫙쫙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게 금융의 힘, 디파이의 힘, 그리고 어쩌면 리플의 힘이겠죠. 이런 파트너십들은 어쨌든 개인과 기업이 자금 이체를 위해 편리하고 빠르며 대출도 빠르며 안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런 글로벌 리더들의 90% 이상이 향후 3년 이내에 비즈니스, 금융, 그리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꽤 먼 미래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시스템은 바뀌어버립니다. 디파이 금융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빠르냐, 수많은 은행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제가 코인베이스가 인류가 보게 될 가장 마지막 은행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존의 은행에서 했던 모든 업무들의 통폐합, 그리고 신속성,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은행과 그렇게 많은 은행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죠. 제가 지금 금융 시스템이, 전통 금융 시스템이 꽤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통 금융 회사들의 문제점들은 방금 제가 했던 말들을 뒷받침하고 있죠. 이런 거죠. 비트TV의 아버지가 신한은행장이다 라면 신한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 그리고 이자율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현격하게 틀리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비트TV의 삼촌이 현대자동차 사장이다 그러면 제가 차를 사는 조건들이 여러분들과는 현격히 틀리겠죠. 인정하시죠? 그리고 비트TV의 이모부가 군대 장성이라면 어쩌면 군대를 가더라도 굉장히 편한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부조리, 불공정, 불공평,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디지털화가 돼 있지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좋게 표현하면 인간의 정이 들어갔고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결론 내지는 것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받았던 혜택들, 결국 그런 혜택들이 골마 터져서 사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불공정하다, 공평하지 않다 라는 인식들을 갖게 되었고, 자, 이런 현상들 때문에 결국 전통 금융회사들의 파산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는 뭐 은행뿐입니까? 그거는 뭐 은행뿐만 아니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대출, 군대 문제, 병원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까지는 주먹구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데이터의 이변조를 막아주는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 사회를 한 번 더 진화시키겠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에 투자했지만 암호화폐의 성장이 암호화폐를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모든 시스템들, 사회 전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이 결국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어쨌든 지금 전통금융회사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 쓰여지게 됩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관한 여러분들의 지식들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결국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는 블록체인 기술이 그 모든 걸 완성시켜 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디지털을 너무나 편하게 썼지만 디지털의 역습이 지금 오고 있죠.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에서까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막아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디지털 안에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국내 통신사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팔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죠.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는 결국 블록체인 기술 뿐입니다. 이런 기술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렸고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굳이 개미들이 몰라도 되는 진실들을 알아버렸는데 이 기술이 쓰이지 않는다고요? 제가 자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높아져야만 특정 기관이나 특정 국가에서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죠. 그 전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몰랐던 소비자들을 농락하기가 굉장히 편했죠. 정부 정책 위반자의 말 몇 마디, 그리고 특정 국가의 대통령, 그리고 전통금융 시스템 하의 인플루언서들이 몇 마디 하면 가격이 그냥 떨어지고 하락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항하고 맞설 수 없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의 지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대항할 수 있죠. 대응할 수 있죠. 소리낼 수 있죠. 결국 이런 집단지성, 이런 빅데이터들은 그 누가 꼭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해하고 더 이상 여러분들을 농락하거나 압박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의 지식을 높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지식들은 결국 제 영상의 좋아요 개수로 나타나고 옳지 않은 보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댓글을 쓸 수 있고 또 싫어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려듣지는 마시고 하루하루 그 어떤 문구든 그 어떤 문장이든 조금씩은 이해하는 그런 연습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3일 연휴가 이제 끝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 원화책을 또한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원화책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참 아시겠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매우 똑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